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행복한가? 내 삶은 잘 살아온 걸까?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살림 꾸리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문득문득 가슴 벅찬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2300년도 더 전에 그리스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전 사람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했던 고민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짜 행복이란 뭘까? 나이 들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20년을 공부했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그의 화려한 이력이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마음과 삶의 지혜를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중간중간 여러분께 질문도 드릴 겁니다. 그 질문들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 대해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영혼을 살아있음 그 자체, 생명의 원리라고 봤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식물도 영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요. 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죠. 이게 식물의 영혼입니다.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식물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움직이고, 느끼고,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아다니죠.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강아지도 기쁘면 꼬리를 흔들고 슬프면 축 처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물의 영혼이에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식물처럼 자라고 동물처럼 움직이고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생각하는 능력, 이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 건 내가 잘못했어. 다음번엔 더 친절하게 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만의 특별한 영혼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을 뵀습니다. 80이 넘으셨대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 반찬을 만드신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힘들지.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해?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게 보람이야. 이게 바로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할머니는 그냥 본능적으로 반찬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성적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이성적 영혼이 작동했나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계획을 세우거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기로 선택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인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은 칼이란 뭘까? 답은 간단합니다. 잘 드는 칼이죠. 칼의 목적은 자르는 것이니까 잘 자르는 칼이 좋은 칼입니다. 그럼 좋은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럼 좋은 사람은 바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성이 빛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란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덕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우리말로 하면 좋은 성품, 훌륭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용기, 절제, 정의, 지혜, 관대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덕들은 적당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걸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용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무모합니다. 전쟁터에 방탄복도 없이 뛰어든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죠. 반대로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움츠러들기만 합니다. 진짜 용기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제 친구 아버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년 몇 년 전에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걸 목격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몇 년만 더 버티면 퇴직금 받고 편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가족들도 아버지, 괜히 나서지 마세요 라고 말렸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생각 끝에 내부 고발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직장 내에서 왕따도 당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아시겠어요? 그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손자들 보면서 부끄러웠을 거고. 지금은 마음이 편해. 이게 바로 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용기의 덕이에요. 두려웠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순간들. 그때 옳은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게 바로 덕을 실천하신 겁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금욕적인 것도 너무 방탕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하게 먹지 않는 것. 이게 절제의 덕입니다. 관대함은 어떨까요? 너무 인색해서 한 푼도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베푸는 것. 이게 진짜 관대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중간을 찾으세요. 하지만 이 중간이란 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용기인가요? 절제인가요? 아니면 정의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덕을 실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순간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행복입니다. 뭐야, 그게 답이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잠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 좀 다릅니다.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좋은 영혼을 가진 상태 또는 잘 꽃피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해 하고 말할 때는 어떤 순간을 말하죠? 맛있는 걸 먹을 때, 복권에 당첨됐을 때, 손주가 안겨줄 때. 이런 순간들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행복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이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그건 그냥 즐거움일 뿐이야. 생각해 보세요.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10분도 안 가서 사라지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나중에 후회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복권 당첨자들이 몇 년 후에는 당첨 전만큼,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잘 사는 것 자체에서 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다. 하루 이틀 좋은 일이 있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다. 진짜 행복은 평생에 걸쳐 쌓아가는 거예요. 덕을 실천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선생님은 4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특히 요즘처럼 학부모들이 까다로워지면서 스트레스도 많으셨대요. 그런데 퇴직하시던 날 졸업생들이 서프라이즈로 모였답니다. 20년 전, 30년 전 제자들이요. 어떤 분은 의사가 됐고, 어떤 분은 사업가가 됐고,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바로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편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바로 잘 꽃 피운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더 하겠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평생에 걸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건강을 돌보는 것도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활동이다. 쉬운 말로 하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라는 겁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나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나요? 누군가를 도왔나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에우다이모니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어요. 또는 나는 원래 게을러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좋은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습관으로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해서 용감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행동을 해서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성품은 반복된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타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툽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소리도 이상하게 나죠. 하지만 매일매일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연주하게 됩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친절을 연습하면 어느새 친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대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기 일쑤였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자주 다투셨답니다. 그러다 50대에 큰 병을 한번 앓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살다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만 남기고 가는 건 아닐까? 퇴원하신 후 할아버지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성격을 바꾸겠다고요. 그런데 말이 쉽지. 수십 년간 굳어진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하루는 화내지 않기. 그리고 화가 날 것 같으면 10까지 숫자를 세셨답니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 세고 나면 화가 좀 가라앉더래요. 처음에는 자주 실패하셨답니다. 화를 참다가도 결국 터뜨리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시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연습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어느새 화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하셨답니다. 가족들도 놀랐대요. 아버지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안 바뀌었어. 그냥 매일 조금씩 연습했을 뿐이야.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바꾸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더 인내심을 갖고 싶으신가요? 더 긍정적이 되고 싶으신가요?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기. 하루에 한 번은 가족에게 사랑해 말하기. 매일 30분씩 걷기.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60년, 70년을 사신 여러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진짜 좋은 습관을 만들 시간과 지혜가 생긴 거 아닐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해보세요. 뭐가 될까요? 지금까지 덕에 대해,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알죠? 상황마다 정답이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용감해야 하고, 어떤 때는 신중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프로네시스, 우리말로 실천적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쌓이는 지혜예요. 요리를 생각해 보세요. 레시피에는 소금을 1스푼 넣으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요리사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날 재료의 상태를 보고 먹는 사람의 입맛을 생각하고 날씨까지 고려해서 소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게 실천적 지혜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한테 엄하게 해야 한다. 또는 아이한테 자유를 줘야 한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엄하게 하고 언제 자유를 줘야 할까요? 그건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성격을 알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들 셋을 키우셨는데 세 아들이 다 성격이 달랐답니다. 첫째는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괜찮아, 한번 해봐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줘야 했습니다. 둘째는 너무 활발하고 무모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잠깐, 한 번 더 생각해봐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했습니다. 셋째는 예민하고 감정적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이지만 세 아들에게는 다르게 대응하신 겁니다.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정답이 없어요. 그 아이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이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젊은이들은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책으로 배운 것과 실제 삶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은 어떤가요? 60년, 70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자식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셨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셨죠.
사람 관계에서 온갖 일들을 겪으셨죠. 이 모든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은 이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지혜는 대단한 겁니다.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하죠. 스마트폰, 인터넷, 온갖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뒤처졌어.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 아닙니다. 기술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지혜는 다릅니다. 손주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 그만 봐 하고 뺏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얘야, 할머니랑 같이 산책 갈래?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걸 제안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이 겪은 경험이, 여러분이 내린 수많은 판단들이 모두 여러분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수학자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혜는 경험에서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그때 여러분은 책에 나온 답을 따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직감을 따랐을 겁니다. 그게 바로 프로네시스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덕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우리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유용함에 기초한 우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야.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 같은 관계죠. 이것도 우정이긴 한데 얕은 우정입니다. 이익이 없어지면 관계도 끝나기 쉽습니다. 둘째, 즐거움에 기초한 우정입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재미있어. 같이 놀고, 같이 웃고. 젊었을 때 많이 맺는 우정이죠. 이것도 좋지만 역시 얕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관계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셋째, 덕에 기초한 우정입니다. 이건 서로의 좋은 성품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우정은 평생 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60년 넘게 친구로 지내셨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셨는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늙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오셨어요. 한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대요. 우울증도 오고 삶의 의욕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할머니가 매일 전화를 하셨답니다. 매일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내일 우리 같이 공원 갈까?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셨대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하셨답니다.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을 잃은 할머니가 조금씩 회복하셨답니다. 다시 웃게 되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으셨어요. 그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못 살았을 거야. 고마워. 그러자 친구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친구잖아. 친구는 원래 그런 거지.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짜 우정입니다. 이익 때문도 아니고 재미 때문도 아니고 그냥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 나이가 들면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에는 좋은 친구들이 필수다. 혹시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취미 모임에 가입해보세요. 옛날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친구 만들기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경쟁하거나 뽐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진심으로 만나면 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손주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빌려봅시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내 기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손주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하지만 지혜로운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줄래? 할머니가 응원해 줄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에 기초한 관계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년이 불행한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지혜를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긴 대화를 나누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래된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행복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함께 사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해 또는 고마워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해서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자, 이제 우리 여행의 끝에 왔습니다. 2300년 전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것. 둘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찾는 것이라는 것. 셋째, 진짜 행복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잘 사는 것이라는 것. 넷째, 좋은 성품은 반복된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다섯째, 실천적 지혜는 경험을 통해 쌓이며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여섯째,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으며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의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나는 이미 늙었는데.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뭘 하시겠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기.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친절 베풀기.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연락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것 배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80세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나이에 뭐 하러 바이올린을 배우세요? 전문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전문가가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 거지.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입니다. 완벽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활동이다.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진짜 행복은 평생에 걸쳐 쌓아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수학자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함께 사는 것이 본성이다.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야 진짜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23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에우다이모니아, 즉, 잘 꽃피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좋은 사람이었나?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노력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로 얻는 지혜와 행복은 달콤하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에서 지금도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